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기계공학과의 학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수시철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아직까지는 막연하게만 기계공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까지 모두 다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이니까 상위권 대학에 기계공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통적인 기계공학의 전공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공학의 범위가 하도 넓다 보니까 보통은 기계공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계에 대해서만 배우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공학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시피 크게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료역학의 4가지 분야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구성 교수진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계공학과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4대 역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속소장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력학입니다. 동력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요소들과 이 요소들 사이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기계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수학적인 역량, 특히 미분 방정식과 가군동량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이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열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의 움직임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력학 법칙을 기반 삼아서 이런 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것이 열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각 전공마다 특수한 연력학, 예를 들면 재료공학과에서는 재료연력학, 화학공학과에서는 화공연력학, 대기과학과에서는 대기연력학 등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공학과에서는 주로 공업연력학과 공정연력학을 다룬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물리투에서 나오는 엔트로피 법칙을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유체역학입니다. 이 유체역학이란 연속적으로 변형되는 물질의 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액체나 기체 등 유체의 움직임과 상태에 대한 역학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체역학은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는 유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가지 역학 중 가장 어려운 역학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자기 유체역학, 공기역학, 음양학, 양자유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역학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역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재료역학입니다. 이 재료역학은 여러 하중을 받는 고체의 내적 탄성력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동력학의 대칭 개념인 정력학의 발전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응력, 변형률, 비틀림, 보해 처짐, 에너지법 등의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쉽게 말해서 기계 설비나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공학의 4가지 학문 분야, 흔히들 말하는 4대 역학에 대해서 석소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석소장이 처음부터 기계공학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4대 역학이 여러분이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직후에 1, 2년 동안 모두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공학과를 지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연하게 입학을 하면은 바로 기계에 대해서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는데 입학 직후 2년 정도는 특정 기계보다는 기계설비 운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이나 지식들만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미적분이나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공업수학에 대한 이해 정도는 기계공학도로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석소장이 컨텐츠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사실을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석소장이 기계공학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계공학과 합불 여부가 저 4대 역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계공학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여러 전공들 중에서도 학부 커리큘럼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성 교수진들의 핵심 연구 분야에 따라서 커리큘럼에 사소한 차이만 존재할 뿐 어느 대학을 가도 학부 1, 2학년 동안은 저 4대 역학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죽어라 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공 및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학년이나 4학년 이전까지는 주구장창 역학만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계공학과 합불의 여부는 학생이 정형화되어 있는 역학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수한 수학과 과학, 특히 물리 성적을 통해서 입학한 직후 1, 2년간의 역학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비교과 서류를 통해서 학부 졸업 이후 나아갈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중도 포기하지 않고 기초 4대 역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끈기와 넓디 넓은 기계공학 중에서도 메인 연구 주제로 삼을 만한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히 학부 졸업 이후 나아갈 분야에 대한 호기심의 경우에는 각 학교의 기계공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수들의 연구실 개선 현황을 참고하면 아주 좋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주 좋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참고를 하셔야만 하는데, 대학별로 커리큘럼이 달라서 커리큘럼에 대한 관심도만 잘 드러내도 합격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타 전공들과 다르게 기계공학과는 대부분 커리큘럼이 거의 일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내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지원 당위성이 교수들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모모 대학교가 좋아서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모모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모모 교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2년간의 역학 공부를 통해서 기초 지식을 확립을 하고 3학년부터는 학부 연구생 등의 제도를 통해서 해당 랩실에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싶다의 흐름으로 간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블로그 링크를 들어와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연구실 개설 현황 링크를 첨부해 놨으니까 상위권 대학의 기계공학과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가 해당 대학에서 실제로 연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모 대학교에는 모모에 대한 연구실이 없는데 나는 모모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왜 하필 우리 학교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한 거지? 모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모르나? 아니면 대학원은 다른 데로 가겠구만 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계공학과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기계공학 전공은 기계공학과가 아니라 기계공학부로 개설이 되어 있는 대학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앞에 내용을 쭉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예상을 할 수 있다시피 기계공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학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기계공학에 대해서 정확한 관심 분야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차피 4대 역학에 대한 개념은 누구나 배울 예정이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4대 역학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 이외에도 4대 역학을 배운 이후에 학부 기준으로는 3학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연구할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가 아니라 자동차의 내연 기관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 싶다, 혹은 항공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가 아니라 항공기의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비행기의 날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보고 싶다와 같은 예시인데, 넓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라는 기계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의 핵심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